음. 일단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이진희 작가님이 이제 쓰신 책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내 인생. 애써 바꾸지 않아도 그냥 나로 살아도 오늘부터 남들 말고 나에게 사랑받기로 했습니다.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이 책은 좀 만화가 많아요. 만화와 글이 함께 들어가 있는 좀 많이 알록달록하고 귀엽고 밝은 느낌의 그런 그림 에세이예요. 프롤로그는 일단 그림 만화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검은색 머리에 똑단발을 한 여자아이가 있어요. 여자인 것 같아요. 그 여자아이가 저 멀리 형체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듣고 있어요. 넌 너무 예민해. 라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이런 말을 듣고 있어요. 넌 너무 감정적이야. 라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넌 너무 상처를 잘 받아. 라고. 그 세 번째 말까지 듣고 나자 그 여자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아이는 원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슬프지가 않았어요. 나를 슬프게 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앞에 들었던 넌 너무 예민해, 넌 너무 감정적이야, 넌 너무 상처를 잘 받아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요. 이 여자애는 왜 울었을까요? 왜 울게 되었을까요? 앞전에 했던 그 세 마디가 정말로 맞아서? 서러워서? 아니요, 저는 듣는 말이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는 하나도 예민하지 않았고 하나도 슬프지 않았고 상처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듣자 내가 정말 그렇게 된 거야. 난 정말 예민해졌고 난 정말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됐고 나는 정말 상처를 잘 받게 되는 사람이 되었어. 듣는 말에 따라 나 자신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이 아이에게 처음부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그런 불안 요소가 있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내가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그렇구나. 내가 문제고 내가 바뀌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엄청 진짜 너무 좌절스럽고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왜냐면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나한테서 문제를 찾고 내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 그러고 나서 여자애가 그 세 마디를 듣고 나서 울음을 터뜨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작가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떤 평가를 받을 때면 나를 고쳐야 하는구나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나를 바꿔야 하는구나. 인간관계에서의 원인을 자꾸 나 자신에게서 찾다 보니 어느새 눈치 보는 성격으로 바뀌게 된 것 같다. 누군가 나를 안 좋게 본다는 건 늘 두려운 일이었다.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걸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인생이 휘둘리고 있었다. 그때 언니가 이 말을 해줬다. 안 망해, 네 인생. 그 사람 하나 널 싫어한다고 해서 네 인생 안 망해. 언제까지 나는 괜찮은 사람임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면서 살아야 할까? 요즘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로 살아도 괜찮다고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다. 나는 내 걸음으로, 내 선택으로 내 길을 걸으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책임지며 살아갈 것이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누군가가 나를 흔든다 해도 그때마다 내가 흔들리길 바라지 않는다. 누군가 이유 없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때, 내가 할 만큼 했는데도 나에 대한 시선이 바뀌지 않을 때, 그럴 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 사람 하나 날 싫어한다고 내 인생 망하지 않아. 네,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였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본 내용 1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의 제목은 사는 게 참 피곤하다 생각되는 세상이지만 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의 제목은 환기가 필요해 입니다.
아무리 내가 집순이고 집을 좋아한다지만 혼자 있다 보면 생각만 많아질 때가 있더라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만 더 깊게 파고들더라고. 두루두루 사귀는 거 잘 못하고 꼭 필요한 친구 한둘만 곁에 두는 편이지만 가끔 시간 내서 무언가를 배우러 가기도 하고 쓸데없는 상관없는 모임에도 일부러 나갈 때가 있어. 친한 사람들도 아니고 크게 관심이 없어도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건 때로는 필요한 일인 것 같아.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고인 생각들이 환기가 되더라고. 혼자 있을 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던 내 생각의 고리가 끊어지더라고.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인가 봐.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사소한 이야기를 듣는 것 뿐인데도 내 마음이 환기가 될 때가 있으니까. 가끔은 그렇게 해야 내 마음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 이상 글 환기가 필요해 였습니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인가 봐.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사소한 이야기를 듣는 것 뿐인데도 내 마음이 환기가 될 때가 있으니까. 네, 전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좀 인상이 깊네요. 내 마음의 환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기도 해야 된다. 너무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답답하고 좀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은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그런 좀 방법이 제시되어지는 그런 구였던 것 같습니다. 문구. 자, 그럼 다음 글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제목은 언니가 있으세요? 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화상을 입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탓에 적응을 못하고 친구도 사귀지 못했던 시절. 나가서 함께 놀 친구가 없으니 엄마는 늘 언니가 친구 만나러 갈 때 나를 함께 보냈고 친구와 마음 놓고 편하게 놀고 싶었을 10살의 언니는 짜증을 내면서도 나를 데리고 다녔다. 다행이었던 건 착한 언니 친구들이 그런 나를 잘 데리고 놀아줬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사실
선택권이 없었다. 친구가 필요한 나이였으니까. 내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나면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친 엄마는 잠에 골아 떨어지고, 언니가 밤새 내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었다. 언니가 순정 만화를 그리는 것을 보고 나도 따라서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학교 공부로는 칭찬받을 일이 없었던 내가 물감으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릴 때만큼은 엄마에게 원 없이 칭찬을 들었다. 미술 성적만 좋았던 것 같다. 그래도 딱히 미대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본 적은 없었다. 오빠도 포기했고 언니도 포기했으니 나는 너무 당연해서 말도 꺼내지 않았다. 그냥 막연하게 집이 있는 지역에 전문대를 나와서 어디에든 취업이 되면 그렇게 살아야지 했다.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 시절의 나는 너무 바닥에 달라붙어 있어서 보이지도 않았다. 대학은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비슷한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매일 싸우고 화해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겠지 생각했다. 자존감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나에게 지키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가진 게 없었다. 고3이 되자 대학 이름 붙은 데라도 가려면 공부해야 한다며 나를 작은 방에 넣어두고 그 앞을 지켰다. 하지만 나는 30분도 못 버티고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잠이 들었고, 내 앞날이 걱정되었던 언니는 잠든 나를 보면서 울었다고 한다. 어느 날인가 언니가 내게 하고 싶은 게 정말 없냐고 물었다. 나는 그림 말고는 할 줄 아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말했고, 언니는 그 길로 엄마 아빠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막내 저대로 두면 안 된다고, 재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대에 보내자고, 학원비는 아르바이트 하면 스스로 벌 수 있을 거라고. 고민 끝에 엄마가 승낙을 했다. 화상 때문에 결혼은 못할 것 같으니 혼자 먹고 사려면 뭐라도 기술을 배워야 할 것 같았단다. 그해 겨울, 다른 친구들이 원서를 쓰고 시험을 볼 때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를 하며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대학에 들어갔고 과 수석으로 졸업했다. 가끔 생각한다. 언니가 없었으면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나는 동생이 없어서 동생을 보는 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언니와 내가 돌아서면 남남인 친구가 아니라서 절교하면 못 보는 친구가 아니라서 미우나 고우나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는 가족이어서 다행이다 생각할 때가 많다. 나는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가끔 아이 혼자는 외로우니 둘째를 가져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속으로나마 용기 내어 평생 친구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 물론 말해본 적은 없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므로.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쩌면 그 아이들도 이 넓고 험한 세상에서 길을 잃었을 때 서로의 등대가 되어 줄 수도 있으니. 네, 여기까지가 언니가 있으세요? 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 글은 언니의 이야기입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았잖아. 나라도 짐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상업고등학교에 가겠다고 빨리 졸업해서 돈 벌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구도 나를 말리지 않더라. 나는 성적도 좋았고 공부도 좋아했는데 그때 내 나이에 뭘 알았겠어. 중3짜리 여자아이가 집안 생각해서 꿈을 포기했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 가끔 생각해. 그때 딱 한 사람이라도 나를 잡아줬다면 내 인생 그렇게까지 돌아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뒤늦게 공부가 하고 싶어서 전문대를 나오고 방송 통신대를 다니고 그러지 않아도 됐을 텐데. 사실 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후회했어. 그래서 네가 나처럼 되는 게 싫었나 봐. 이상 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대체로 좀 슬프네요. 감정도 잘 느껴지고
바로 다음 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의 제목은 상처가 경험이 될 때까지 입니다. 손을 뻗었을 때 나를 안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30살이 넘어서는 순간까지 나는 늘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해도 부모님에게 나는 가해자라고 생각했다. 안 그래도 힘든 집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8살의 나에겐 뜨거운 물에 빠졌던 그날 차라리 같이 죽자며 울부짖던 엄마의 말이 평생 가슴에 남았다. 엄마에겐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날을 내가 만들어 준 것이다. 화상을 치료하는 동안 피부는 가렵기 시작했고 나는 참지 못하고 자꾸 긁었다. 화상 치료 중에 오는 가려움은 어른도 참기 힘들다고 한다. 피가 나고 상처가 덧나고 고름이 생기고 결국엔 상처가 썩고 엄마는 일을 나가야 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버겁고 화가 났지만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내 잘못이었다. 누구도 기억하고 있지 않은 그날의 내가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난다. 엄마의 최선을 의심해 본 적은 없다. 아픈 자식 하나 때문에 자식 셋을 굶길 수는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건 아니다. 가끔 상상해 본다. 그때로 돌아가서 가려움에 괴로워하는 내 옆에 엄마가 있었다면 나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해줬다면 곧 지나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엄마랑 같이 조금만 참아보자.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나는 이렇게 종종 어린 시절 구멍나 있던 내 심장을 화상 치료하듯 꺼내고 소독하고 닦고 새 천으로 덮는다. 다음에 또 생각날 땐 조금 덜 아프겠지. 그땐 새살이
돋아나겠지 생각하면서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는 자꾸 꺼내고 탁탁 털어내고 햇볕에 말리면 상처도 경험이 되는 날이 오겠지. 이상 상처가 경험이 될 때까지 였습니다. 글쓴이는 힘든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네요. 그때 내 옆에 엄마가 있었다면 같이 참아보자고, 괜찮다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엄마가 있었더라면 그런 아쉬움 같으면서도 후회 같기도 하는, 원망 같기도 하는 그런 어린 시절에 대한 상처가 있네요.